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사실은 애널리스트 데이 같았어요. 이 시간이 맨날 여기 오면은 자켓 잘 안 잠기는 아저씨들만 앉아있고 이랬는데 드디어 좀 화사한 프로를 드디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좀 강조해달라고 제가 미션을 받아서 제가 약간 연애 프로처럼 질문을 좀 해볼게요. 자, 세 분이 일단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눈을 다 감으셔야 돼요. 다 감으시고 내가 이 셋 중에 가장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시면 돼요. 눈 뜨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오메. 아, 자, 눈 뜨시면 안 되고요. 자, 손 내려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자, 눈 다 뜨시고 방송으로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두 분이 손을 드셨거든요. 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현장 질문들부터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스님이 중국 정부가 하이난 면세점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향후 국내 화장품 업체들 중국인 보따리상 대상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 면세점의 장기 성장성을 논할 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질문인데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국내 면세점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이난 면세점은 중국 소비자들 중에서 특히 실수요자들이 가서 방문해서 구매하는 채널이고 보따리상들이 가서 구매하는 채널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따리상이 중국 면세점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그것을 다시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 면세점이 보따리상의 구미에 딱 맞는 제품들을 대량으로 소싱해서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난 면세점이 이러한 부분을 빠른 시기에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단순히 하이난만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상해와 같은 대형 도시의 신규 면세점 라이센스 같은 걸 또 발급을 하면서 전국의 면세점 시장 자체를 좀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우려를 계속 낳을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2, 3년 내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또 오리온하고 CJ제일제당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오리온 중국 스낵 시장 성장률 둔화로 보이는데 내년에도 성장 가능할지 이 얘기가 있었어요? 네, 오리온이 스낵 굉장히 혹시 그 꼬북칩 초코 추러스 맛 드셔보셨어요? 저요? 네. 아, 저 살 빼야 돼서 초코맛은 그거 없어서 못 먹어요. 살 안 빼셔도 되는데. 안 네. 빼도 된다고? 아까 네. 빼라고 했잖아요, 방송 전에. 방송 전에.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오리온의 신제품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약 20%에 차지할 정도로 오리온은 이제 스낵이라든지 파이에서 만드는 제품마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사실 한국에서는 꼬북칩이 3가지 맛만 출시가 되었는데 중국에서는 4가지 맛이 출시가 되었고요. 스낵을 만드는, 특히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잘 만드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시제품 위주로 잘 팔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놀가닉 그로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술적 제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태국의 타오케노이사와 김스낵을 만들어서 이것을 중국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의 그 기술적 제휴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꼬북칩을 먹으려면 우리가 중국 가서 사 먹어야 되네요. 우리 안 나온 맛 먹으려면? 거긴 4가지 맛이 나왔다고? 그쵸, 마라 새우 맛도 있어요. 마라새우 맛 네. 드셔보셨어요? 중국을 못 가잖아요. 아, 그렇죠. 아주 현명하게 방법을 좀 얘기를 하셨고요. 굉장히 현명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추가 수주 가능성 이 질문이 있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수주 러쉬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존 1, 2, 3 공장의 수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찬 상황입니다. 네. 이를 반영을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4공장 추가 증설 발표를 했고요. 이 4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장 규모 대비 이제 60% 이상 더 큰 공장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4공장은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의약품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생산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완공 전이라도 이제 조기 수주의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진짜 질문이 너무 많았어서 실제로 그냥 올라온 질문들을 좀 해결을 좀 해볼게요.
2021년 유통업계 주가를 턴어라운드 시킬 트리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토닉님이 올려주셨어요. 트리거는요, 일단 올해 실적이 안 좋았던 업체들, 특히 코로나에 피해를 받았던 업체들이 백화점과 편의점 면세고 네. 오히려 수혜를 받았던 게 이마트나 홈쇼핑 같은 업체들인데 네. 내년에 턴어라운드를 논할 때는 올해 피해를 받은 업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처럼 뭐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유통업종 투자 심리에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진자가 앞으로 어떻게 뭐 될지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유통업종이 올해 상반기에 워낙 큰 폭으로 실적에 크게 타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2021년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종에 투자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투자하신 후에 내년에 날씨가 더워졌을 때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투자해서 내년에 날씨 더워졌을 때. 네. 요즘 한 3월이면 더운 거 아시죠? 그런가요? 네. 이게 또 단타가 유행이죠. 단타가 유행이라고요? 진짜. 오늘 이분들이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면서 개인 발표 때는 아주 좀 얼어 계셨다가 여기 오시니까 아주 자기 집처럼 편안해지셔갖고 제가 좀 원래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제가 좀 당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 연관돼서 좀 바로 이어갈게요.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할인점, 홈쇼핑 이렇게 유통채널 여러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2021년에 가장 유망한 쪽은 어디로 보세요? 사실 유통업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들은 아닙니다. 네. 좀 이커머스 업체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체가 좀 코스피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성장세가 높았던 면세점이 올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면세점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요. 면세점. 다음으로는 백화점, 그 다음으로는 편의점 순으로 실적 개선세가 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세점, 백화점, 편의점 순이다. 네. 그러면 날 따뜻할 때쯤 네. 따뜻하게 네. 두고 보시죠. 자, 그다음 CJ 제일제당 미국 피자 시장 둔화 가능성 이 얘기 나왔어요. 피자? 네, 사실 올해 굉장히 매출이 좋았던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초반에 냉동 한국에서 피자? 라면 쟁여놓듯이 한국 응은 사람이 반말이에요. 네, 내려가셔야 돼요. 응은 반말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인들이 냉동 피자를 굉장히 많이 집에 쟁여놨어요. 그래서 네. 냉동 피자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슈완스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요. 네. 사실 냉동 피자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뭐 한 2% 성장하면 선방하는 시장인데 올해 유난히 더 많이 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소폭의 역성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슈완스가 냉동 피자만 파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네. 아시안 에스닉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베트남 음식들 스프링롤이라든지 이런 것들 냉동식품을 같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이제 한 2위 정도 하고 있고 거기에 비비고 만두가 붙으면서 내년에는 냉동 피자보다는 아시안 마켓 쪽을 타겟으로 해서 슈완스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제 친구도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물론 저랑 말은 안 통하지만 그 친구가 비비고 만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맛있어요. 아니 맛있다고만 아까부터 계속 PPL을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1년 글로벌 의약품 시장 성장 전망 나왔어요. 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방문이 좀 감소를 하면서 예상보다 이제 성장폭이 좀 낮았는데요. 대신에 2021년에는 다양한 이제 코로나 관련 의약품과 코로나 사태 완화에 따라서 이제 병의원 방문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제 탄력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글로벌 의약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해서 7% 이상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